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번 제 신간 이 현명한 사람은 삶의 무게를 분산한다. 이 책과 관련해서 이게 제 세 번째 작품인데 우리말에 뭐든지 3세번이라고 제가 꼭 좀 이 불초후진의 작은 어떤 성과를 부족하나마 소개를 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선배님들이 계셔서 몇 군데 책을 보내드렸는데 이번 책이 물론 이 테마 자체도 중용이지만 너무 전문적이지 않으면서도 아주 쉽고 간결하면서도 또 철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담고 있는 것 같다. 중용의 미덕이 이 책 자체의 내용에 잘 배어 있다. 그런 호평을 해주신 선배님들께서 많이 계셔서 참 한편으로는 부끄럽지만서도 감사하고 아무튼 보람된 그렇게 나름 의미 있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책의 여러 소주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 동양에서는 영원한 화두이기도 한 그런 이 어떤 진심을 소재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대개 동양에서 진심이다 하면은 철학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진심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첫째가 이 진심이고, 이건 말 그대로 어떤 참된 마음이죠. 참된 마음. 어떤 이제 영어로 하면 어떤 sincerity 내지는 트루스의 그런 영역으로 봐야 되고, 둘째는 이제 이 진심인데, 이건 어떤 마음을 다하다 내지는 오직 마음뿐이다. 뭐 그런 의미잖아요. 이 진짜가 이제 뭐 오직 뭐뭐뿐이다, 다만 그것뿐이다,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맹자에 보면 마지막 장이 진심장이잖아요. 그게 이 진심이란 말이에요. 이건 이제 어떤 이 굳이 우리가 뭐 이제 영어를 쓸 필요는 없지만 영어로 따지면 어떤 fulfillment 내지는 어떤 듀티의 어떤 그런 영역이 되지 않겠는가. 그래서 원체가 그 맹자라는 사람은 이제 그 어떤 서구 철학자로 치면 약간 이제 칸트 같은 물론 이제 시대는 좀 다르지만 맹자 철학에는 항상 어떤 당위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. 특히 도덕적으로, 그죠?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어떤 당위적인 느낌이 좀 물씬 풍기는 게 그게 맹자 철학인데, 그래서 이 진심이라는 것은 이 맹자가 말하는 어떤 진심, 두 번째, 이 진심은 마땅히 우리 마음의 소리, 내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그러한 어떤 아우성에 대한 어떤 의무적인 반응이다. 내 마음의 소리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일, 마음의 소리에 대한 의무적인 반응, 특히 도덕적으로 그럴 때 필요한 개념이 동양 철학에서는 이 두 번째, 이 진심의 개념인데,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이제 사람이 뭐 참 정직하다, 솔직하다,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? 근데 동양에서는 이 솔직과 정직을 한번 써볼게요. 동양에서는 항상 이 솔직과 정직 이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하긴 합니다. 우리가 일상에서는 분명히 이 두 가지를 비슷한 의미로, 같은 의미로 그렇게 혼용해서 섞어 쓰긴 하지만 철학적으로는 이 두 개념의 의미가 약간 다르다 그거죠. 그래서 논어 자료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. 공자가 그 왜 섭공이라는 사람 있잖아요. 이게 보이나? 섭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, 이게 이제 이 섭이란 데가 맨 여기가 이제 그 초나라 그쪽 지방이죠. 그 공자 당시에. 근데 공자 고향인 노나라에서 이 초나라, 이 섭당까지 가려면 굉장히 멀단 말이에요. 그 거리 자체가. 그 당시에 뭐 어떤 이 뭐라 그럴까? 운송이나 그런 탈 것이나 이런 게 뭐 발달하지도 않았잖아요.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공자가 제일 멀리까지 가서 만났던 사람이 바로 섭공이다.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이 사람 뭐 본명은 심재량인가 그렇게 되는 사람이잖아요. 아까 자료에 보면 섭공 문정이다. 섭공이 공자한테 정치를 물으니까 공자가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. 어떤 근자열이고, 근자열 원자래다.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것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가까이 있는 자들을 기쁘게 해줌으로써, 그것으로써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도록, 모여들도록 하는 것이다. 그게 정치의
가장 주요한 본질이다. 공자가 이제 섭공한테 그런 말을 하거든요. 아무튼 오늘 제가 말씀드릴 대목은 이 대목은 아닌데, 아무튼 그 공자가 자기 고향 그 노나라에서 먼 길을 마다 않고 초나라까지 갔을 적에는 그게 그 주변에 뭐 이제 공자가 그나마 자기 고향서 가까운 뭐 노나라에서 가까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어떤 뭐 송나라니 무슨 정나라니 위나라 진나라 이런 데를 전부 다니면서 그래서 주유열국이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. 10몇 년을 그냥 자기 제자들까지 다 끌고 그렇게 여기저기 공자가 다녔지만 도무지 이 벼슬길이 열리지를 않으니까 결국 공자 말년에 거의 한 60이 다 돼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공자가 갔던 게 그게 이 여기 이 초나라란 말이야. 이게 초나라입니다. 초나라. 섭이라는 게 이 초나라인데 공자가 이 섭당에 딱 도착을 해서 이 섭공을 만나니까 섭공이 대번에 하는 소리가 그거란 말이에요. 우리나라에 공자한테 섭공이 우리나라에 이 정직을 아주 몸소 실천하는 그런 청년이 하나 있는데 얘가 어느 정도로 정직한가 하면 자기 아버지가 어떤 양양이다 그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. 양양. 이 양을 훔쳤다 그거야. 양을 이게 뭐 가로채다 횡령하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뭐 몇 마리나 훔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아버지가 부당하게 양을 횡령하니까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아들이 아버지의 그런 범죄 사실을 입증하고 증언하고 그렇게 자기 아버지를 신고했습니다. 우리 아버지가 양을 훔쳤다고 신고를 아들이 했다 그 말이에요. 이게 뭔 소리입니까? 섭공이 공자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이 말부터 꺼내는 그 이유가 뭐냐 그거야. 공자 당신 나한테 지금 뭐 어쭙지 않게 유세할 생각이라면 꿈에도 하지를 말아라. 너 벼슬자리 얻으러 네가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고 다니는 거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나한테는 네가 뭐 그런 거 씨알도 안 먹히니까 나한테 유세하고 뭐 우리나라에 와서 뭐 가르치고 할 생각 하지 마라 그거 아니에요. 이 섭공하는 말이 우리 초나라는 당신이 말하는 그런 뭐 당신 관점에서 당신이 이야기하는 어떤 당신의 철학이나 당신의 사상이나 정치나 이런 것들이 뭐 필요 없다 그거야. 섭공 얘기가 그런 거 없이도 지금 우리 이 나라가 너무 잘 굴러가고 돌아가고 있다. 오죽하면 아버지가 뭔 잘못을 하면 아들이 튀어나와서 자기 아버지를 신고할 정도로 그렇게 온 백성이 아주 이 정직한 삶을 아주 몸소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초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굴러가고 있는데 여기서 뭘 더 보태거나 빼거나 할 게 뭐가 있겠냐 그거야. 괜히 뭐 입 아프게 뭘 가르치고 그럴 생각 말고 기왕 그래도 왔으니까 며칠 놀다가 이렇게 최대한 빨리 돌아가셔. 그런 말이잖아요.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공자가 유세를 하러 간다는 거는 그 공자를 맞이하는 나라에서도 굉장한 어떤 준비가 필요한 일입니다. 왜냐하면 이 공자가 지금 끌고 다니는 제자들만 이게 맹자 같은 경우에는 맹자가 한번 어디 유세를 하러 간다 그러면 끌고 가는 제자만 그 일행만 200명 가까이 됐다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200명이 가서 거기서 그 나라에서 며칠이 됐든 먹고 자고 막 뭔가 걸 막 싸고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. 그거 뭐 밥 줘야 되지. 그걸 갖다가 뭐 잠자리 마련해주고 그 아주 나라에서도 이게 골치 아픈 일이란 말이야. 어쨌든 섭공이 기왕 왔으니까 좀 계시다 얼른 돌아가셔.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항상 이 고전을 본다는 것은 특히 이제 논어 같은 책은 뭐 섭공이 이렇게 말하니 뭐 공자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다 뭐 이런 게 사실 뭐 그거를 우리가 뭐 달달 외우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우리가 그 뉘앙스를 볼 필요가 있다 그거죠. 특히 어떤 그 논어라는 책은 이게 일종의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담화록이기 때문에 어떤 딱딱딱 끊어지는 인물 간의 대화가 거의 전부란 말이에요. 논어가. 그러니까 도대체 이 대화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대목이 갑자기 논어에 튀어나와서 실리게 됐는지 그걸 우리가 논어만 봐서는 알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. 뭐 공자 가어나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공자의 행보를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서술해 놓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같이 보시면 참 좋겠지만 뭐 사실 여러분들께서 뭐 철학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시간적으로 이제 여유가 안 되실 수도 있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이 철학이라는 거는 적어도 내가 어떤 충분한 어떤 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. 그 스토리를 내 상상이 맞든 틀리든 사실
맞고 틀린 게 없습니다. 전부 가설일 뿐이잖아요. 그 시대에 가서 우리가 살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 가설이란 말이야. 뭐든 뭐 학계의 정설이니 뭐니 해도 그게 어디까지나 그것은 가설이고 고증이 안 되는 부분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상상력을 충분히 동원해서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 공자가 이런 말을 하게 됐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상상을 해볼 때 그래야 철학에 재미가 붙을 수 있게 된다.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. 아무튼 이 섭공이 양을 훔친 아버지를 아들이 고발할 정도로 우리 초나라는 아주 정직이 온 나라에 잘 실천이 되고 있다 하니까 그때 공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. 어떤 오당지직자, 우리나라의 정직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은 당신이 방금 말한 그 케이스, 이 뭐 아버지가 양을 훔치니까 신고했다는 그 청년하고는 좀 다릅니다. 우리나라의 정직한 사람은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숨겨주고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서 숨겨주는 것이니 정직이라는 것은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.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, 공자가. 그러니까 지금 공자가 지적하는 이 부분이 이게 철학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솔직하고 정직의 차이가 이거란 말이야. 솔직이라는 거 이거는 어떤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있죠. 어떤 팩트를 가감없이 진술하는 것을 우리가 대개 솔직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정직이라는 것은 이것은 내 마음의 소리를 반영해서 내 마음의 어떤 아우성을 1차적으로 그것을 근본적으로 참작해서 내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. 그걸 진술하는 거. 그게 정직이다 그거예요. 예컨대 우리가 옛날 왜 그 일제강점 이럴 때 열심히 어떤 독립운동을 하던 한 청년이 어떻게 뭐 일이 좀 잘못돼서 일본 순사한테 안타깝게도 잡히게 됐다.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거죠. 어디 막 고문실 같은 데 끌려가서 온갖 그냥 고초를 당하면서도 이 청년이 입을 안 여는 거야. 너 임마 상해 임정의 근거지가 어딘지 당장 불어. 이 청년이 그냥 막 고문을 당하고 하면서도 그 뭐 상해 그 뭐 임시정부 어디 있고 뭐 그런 거를 자기 그냥 집 안방 들여다보시 다 알아. 이 청년이 어디 누가 있고 뭐 지금 김구 선생이 지금 어디 계신지 뭐 다 그런 것까지 알고 있지만서도 이 청년이 끝까지 모른다고 잡아 떼일 적에 우리가 과연 이 청년을 정직하지 못한 인간이다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느냐? 그냥 공자는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. 뭐 군부 독재 시절에 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예컨대 끌려갔던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. 막 어디지 거기 어디 남영동 이런 데 가서 막 온갖 그냥 막 고춧가루에 그냥 막 전기로 막 지지고 두드려 패고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도 심지어 지금 내 동지들이 어디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다음 계획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아우성, 설령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친구를 동지를 팔 수는 없다 하는 그 마음의 아우성을 차마 외면하지 못해서 모릅니다. 나는 죽어도 모릅니다 라고 잡아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만일 목도하게 됐다고 할 때 그 사람을 그 모른다고 잡아떼는 그 사람을 우리가 이 정직하지 못한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걸 묻는 거란 말이야 공자가. 아까 이 청년도 마찬가지잖아요. 자기 아버지 신고한 청년 뭐 아버지랑 어떻게 특별히 사이가 나쁘다거나 우리가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해야 설령 아버지가 뭘 슬쩍 이렇게 훔치는 거를 내가 보게 됐을 때 보편적인 어떤 부자 관계라고 한다면 좀 이렇게 분명히 봤지만서도 모른 척하고 싶고 좀 못 본 척하고 싶은 게 그게 자식의 마음 아니냐. 공자는 이걸 되묻고 있는 겁니다. 섭공한테 오죽하면 그 현대법에도 제가 뭐 법전공자는 아닙니다만은 뭐라 그러냐 그 친족 상도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부모가 자식의 범죄를 뭐 은닉했을 때 그런 뭐 그건 처벌의 대상이 이렇게 어떤 면책 특권을 주는 그런 게 있지 않아요? 그런 게 뭐 폐지됐는가는 지금 잘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어쨌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 그렇게.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가감없이 내가 진술하는 게 그게 솔직이라면 내 마음의 아우성이 이야기하는 그런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일. 그것을 우리는 대개 정직이라 그럽니다. 철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. 내 자식이 좀 못났더라도 혹은 내 부모가 좀 모자라더라도 그 치부를 내가 앞장서서 드러내고 싶지는 않은 것이
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말에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? 고슴도치도 쥐새끼는 예쁘고 가재는 개편이라는 게. 고슴도치가 막 편파적인 동물이고 가재가 공정하지 못한 뭐 어떤 정의롭지 못한 동물이라는 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, 이 말이. 고슴도치도 쥐새끼는 이쁘고 가재는 지가 좋든 싫든 어쩌면 이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가재가 개편을 들게 되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 자기 아버지가 양 훔쳤다고 냅다 고발한 그 청년은 물론 그 무지하게 솔직한 놈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고, 당신네 초나라에 만일 전부 그런 청년들, 전부 지가 아버지 뭐 잘못 하나 안 하나, 하나부터 열까지 맨 들여다보고 그것만 관찰하고 있다가 뭐 티끌만한 거 하나라도 잘못하는 순간 그냥 냅다 관하로 뛰쳐가서 저 아버지 고발하고, 내가 지금 섭공 당신네 나라에서 벼슬을 하고 말고 당신이 나한테 뭐 벼슬자리를 내주고 말고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전부 지금 만약에 초나라에 당신이 말한 이런 저 아버지 신고하는 그런 청년들만 드글드글하다고 한다면 그게 지금 당신이 말하는 나라가 잘 굴러가는 거고 초나라가 정직한 나라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초나라야말로 제대로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. 그게 아니고 뭐냐. 대체 뭐가 지금 당신은 몸배짱으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넌 그렇게 자신을 하느냐고. 섭공한테 공자가 그런 게 당신이 생각하는 리더로서 당신이 생각하는 정직이 만일 진짜 그런 것이라면 당신의 그 착각은 조금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것 같다. 이 일침을 놓고 공자는 이 초나라를 떠나는 거거든.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제 책에도 소개를 해놓은 그런 대목이지만 이 책을 혹시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월요일 챕터에 보시면 51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그런 대목을 실어놨습니다. 논어 자안에 보면 이 당채지와 이 당채라는 것은 어떤 산 앵두나무 꽃을 당채라 그런다 그러잖아요. 이 산 앵두나무 꽃이요. 이 꽃이요. 이 편자는 이거를 우리가 이 편자랑 같이 쓴다고 그래. 이건 반자가 아니라 이제 번자로 읽는다 그래요. 이 번자랑 동의어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산앵두나무 꽃이요 펄럭펄럭 잘도 나부끼는구나. 이게 바람에 아주 그냥 꽃이 아름답게 이 펄럭펄럭 나부끼는 그런 모습. 내 어찌 너를 사모하지 않겠냐마는 어떤 이 집이 너무 멀도다 그런 얘기죠. 집이 너무 멀다. 어떤 시인이 산 앵두나무 앞을 지나면서 그 앵두나무 꽃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니까 공자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.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미지사야 사모하지 않는 것이다. 사모하지 않는 것이다. 진정으로 사모한다면 어찌 먼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? 이게 뭔 소리입니까?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아니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우리가 이렇게 길을 걷다가 아주 예쁜 그런 꽃이 막 그 어떤 만발한 그런 모습을 봤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 그거죠. 어떤 사람은 눈길도 주지 않고 그냥 막 자기 생각에 다른 생각에 빠져서 휙 지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야 그거 참 꽃이 예쁘게도 폈다 하고 감탄하면서 그냥 쓱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진짜 꽃들이 너무 예쁘고 막 그 꽃들이 사랑스러워서 막 가까이 가서 그냥 냄새도 맡아보고 그냥 꽃잎도 한번 이렇게 쓸어보고 막 휴대폰 꺼내서 셀카도 그 앞에서 찍고 별의별짓 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진데 공자 하는 말이 이 시인은 그렇다면 어떤 부류냐 그거야. 너 참 예쁘기는 한데 앵두나무 꽃아 너 참 이쁘긴 한데 내가 지금 빨리 집에를 좀 가봐야 돼서 곧 해도 지고 갈 길이 멀다. 근데 너 아무튼 이쁘긴 이쁘다. 공자는 그거는 진짜 사모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.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진짜 사모했다면 정말 진심으로 그 꽃을 산 앵두나무 꽃을 진정으로 아까 이 진심 마음을 다해서 정말 사랑했다면 그랬더라면 그는 곧 집이 멀고 내가 갈 길이 멀고 뭐 이러한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게 됐을 것이다. 산 앵두나무 꽃도 참 이쁘긴 한데 어쨌든 집이 더 좋다. 빨리 집 가서 쉬는 게 더 좋다. 지금 이 이야기다 하면 그런 소리잖아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는 되게
아까 이 진심을,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, 첫 번째 진심,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뭐 받아들이고 하는 이 진심을 어떤 솔직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물론 사람이 매사 솔직한 것도 그게 대단한 능력이고, 사실, 참 좋은 어떤 미덕입니다. 이 진심, 첫 번째 이 진심과 솔직함이라는 것도 참 좋은 거긴 해요. 그죠? 물론 구독자분들 가운데 특히 세상을 이제 사실 만큼 사신 분들께서는 어쩌면 저보다도 더 선배님들께서도 이제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다 동의를 하실 거고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만은 우리가 세상 만사를 어떻게 매사 그렇게 늘 솔직하게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. 누가 막 거짓말쟁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살이라는 게 늘 솔직하게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는 그 불가능한 것입니다.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. 기계가 아닌 이상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. 사람이 우리한테 이성 말고도 감정도 있고 마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 사람에. 그래서 공자가 바로 이 진심과 이 정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내 마음의 소리를, 내 마음의 아우성을 외면하지 않는 일. 아까 당체지와 이 대목에 나오는 그 시인 같은 경우도 이 사람 내면의 진짜 아우성은 뭐예요? 그게? 앵두나무 꽃이 이쁘게 잘 폈긴 한데, 일단 좀 내가 피곤하다. 나 빨리 좀 집에 가서 좀 이렇게 샤워도 하고 좀, 씻고 좀 쉬고 싶다. 가서 자고 싶다. 이게 그 사람의 마음에서는 그게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. 그런 소리 아니에요. 그러면 괜히 그 앵두나무 앞에 서가지고 지가 예술한답시고 시를 읊고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냥 이쁘다 한마디 하고 집에 가라 그 소리입니다. 빨리 집에 가라 정직하게. 척하지 말고 괜히 시인이랍시고 무슨 자연을 꽃을 좋아하고 그런 척하지 말고 노자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어떤 무위 자연에서 이 무위라는 것이 그게 바로 이코르 척이다. 이게 우리말로 하면 무슨 인위의 반대말이 그게 무위고 우리가 그렇게 백날 얘기해봤자 그거 여러분들께서 개념이 이렇게 딱 잡히질 않으시잖아요. 억지로 하는 척하고 그런 게 없는 거, 이 척이 없는 거, 혹은 억지로 안 한 척하는 게 없는 거, 그게 무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럼 척은 뭐야? 척이 뭐예요? 제가 이것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척이라는 것은 이코르 설마 모르겠지. 아마 아무도 모를 거야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척이다. 다른 게 척이 아니라.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상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자연이라는 것도 척하는 게 없어서 이게 무슨 어떤 자연물 어떤 산이나 강이나 들이나 물 무슨 바다 이런 자연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이다. 어떤 내추럴함이다.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. 네이처가 아니라 그랬잖아, 이게. 네이처가 아니라고. 그죠?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그 사지 얘기도 해드리고 그래서 옛날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? 사지라는 게. 아무리 못해도, 적어도 늘 넷은 알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게 그 후한서에 보면 양진열전에 보면은 왕밀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렇게 어떻게 벼슬을 하게 해줘가지고 고맙다 그러면서 막 몇 년 있다가 그 한밤중에 그냥 막 황금이랑 비단이랑 이런 걸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가니까 양진이 대번에 그러잖아요. 양진이라는 사람 하는 말이 고인지군 그런단 말이야. 옛 친구는 그대를 기억하고 있거늘 나는 저 옛날 내가 당신의 그 어떤 청렴함을 잊지 않고 있거늘 내가 그것 때문에 자네를 벼슬 자리에 추천했던 것인데 군부지고인 하야 그런단 말이야. 그대는 옛 친구를 잊었으니 어찌된 일인가? 어찌된 일인가? 그대는 옛 친구를 기억하지 못하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거죠. 왕밀이라는 사람이 그러지 마시고 제가 정말 어떤 감사한 마음 순수하게 내가 감사한 청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감사해서 그러는 거고 이건 내가 따로 삥땅 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 세탁도 아주 잘 된 그런 것들이니까 그리고 지금 밤이 깊어서 아무도 제가 이런 걸 들고 여기 찾아온 사실을 모릅니다. 사양하지 말고 좀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양진이 거기다 대고 하는 그 유명한 대답이 그거잖아요. 천지 하늘이 아시고 하늘이 아시고 신께서 아시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알거늘 근데 하위무지 그런단 말이야. 어찌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가 지금. 여기서 그 유명한 이 사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? 아무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항상 하늘과 땅 그리고 당사자인 너와 나 이렇게 아무리 못해도 늘 넷은 그 진상을 알고 있을 수밖에
없는 것이다. 세상에 비밀이 어딨냐 그거야. 우리말에 낱말은 새가 듣고 뭐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. 벽에도 귀가 있다. 뭐 그 다 같은 소리입니다. 그러니 어떻게 알아? 대학에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. 대학에 보면 무작위라 그러잖아요. 무작위. 스스로를 속이지 말 것이며 또 중용에 보면 신독, 신기독이라고 유명한 말 나오잖아요. 그 홀로 있음을 삼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왜 그 서해 유성룡 선생님께서 어떤 뭐 독침 불교 근명이다. 그래서 독침 불교 근명 왜 혼자 잠들매 혼자 잠자리에 들면서 이불에조차 내가 부끄럽지 않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 색임이다. 이 어떤 이명자야. 좌우명할 때 그런 색임이라 하는 게 그게 독침 불교의 근명이잖아요. 그게 하는 게 이제 제가 이제 뭐 다 쓰고 하는 게 지금 시간상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. 한번 깊은 밤 컴컴할 때는 상제께서 내게 임하시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은 신명께서 살피시고 있다. 모를 것이라 말하지 말라. 나쁠 게 뭐 있겠느냐? 그런 말도 하지 말라 그거야. 그 사특한 것이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사특한 것이 싹트게 된다 그거죠. 막현자은 막현잠이다. 이게만 이제 중용에 보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막현호은 막현홈이다. 그랑 같은 말이에요. 숨기려는 것보다 더 잘 보이는 것이 없고 사소한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없으니 사수불근 중호객인이라 잠깐이라도 정말 잠깐이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모든 잘못은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을 아까 이 진심에서 첫 번째 그 진심에서 우러나는 어떤 솔직함이라 그러고 자신의 마음을 왜곡 없이 표현하는 것을 두 번째 아까 그 진심에서 피어나는 정직함이다.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어떨까? 머리를 따르는 것이 솔직함이라면 마음을 따르는 것은 그것이 바로 정직함이다.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다시피 이성과 논리로 하는 그런 솔직한 말과 행동은 짧게나마 남을 납득시킬 수 있죠. 근데 감정과 가슴으로 하는 그런 정직한 말과 행동은 오래도록 그 마음에 여운을 남기게 되어 있는 거. 그게 아마 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그래서 누구죠? 링컨 대통령도 그런 말 했다 그러잖아요.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다.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잠깐 속일 수는 있다.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것이다. 뭐 서구 사람들이 이제 또 나름 이렇게 멋있는 말이에요. 근데 한마디로 끝나는 거야. 동양에서는 무작위, 신기독이다. 그리고 사무사다. 그죠? 너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사람이 이게 어떤 뭐 조현병 환자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사람이. 그리고 신기독. 그 홀로 있음을 네 밤에 혼자 자빠져 잘 때 이불에조차 부끄럽지 않게 그 정도의 어떤 떳떳하고자 하는 그런 끊임없는 그의 어떤 이 수신의 과정이다 그거예요. 이 유학적으로는. 그래서 어떤 이 신기독과 무작위 그리고 정직의 정신 그런 것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제 자신과 우리 제갈건 채널의 여러 구독자분들께서 분명히 솔직함, 제가 오늘 뭐 솔직함이 나쁘고 뭐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. 솔직함보다 뭐 정직함이 더 위대한 것이고 이런 어떤 그 우열을 가리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라기보다는 분명히 솔직함의 미덕도 중요하고 또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아까 이 진심으로서 내 마음의 정직함을 지향하며 그렇게 저도 그렇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현명하게 삶을 꾸려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. 간절히 좀 바라게 됩니다. 네,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